안녕하세요. 파이오니어 커피 정다운입니다. 요즘 작은 매장들은 다 로스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장이 작은 만큼 공간으로 승부 보긴 어렵고 나만의 커피를 제공하고 싶은 사장님들이 많아지기 때문이겠죠. 저 역시 바리스타로 10년 정도 일했고 로스팅은 보조로 중간중간 일했지만 매장 오픈하면서 로스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바리스타로 근무할 때는 소비자들이 어떤 커피를 좋아하는지 알았고 로스팅을 하면서부터는 생두가 물리화학적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또 그것을 바탕으로 소비자들에게 어떤 커피를 제공해야 하는지, 어떤 생두를 골라야 소비자들에게 조금 더 어필할 수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유명 업체나 큰 로스터리에 비해선 분명 부족하지만 스페셜티 커피를 지향하면서 4kg급 로스터기를 운용하는 마이크로 로스터리가 스마트 스토어로 월 평균 300건 이상, 그리고 파워 등급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생두를 고르는 프로세스와 로스팅 포인트 설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스페셜티 커피에 대해서 방금 말을 했었는데요. SCA 같은 단체에서는 스페셜티 커피를 관능 평가를 통해 일정 이상의 점수를 얻으면 스페셜티 커피 등급으로 분류합니다. 하지만 저는 스페셜티 커피는 맛 이상의 가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스토리가 있어야 진정한 스페셜티 커피라고 생각하죠. 재배자든 소싱하는 사람이든 그 커피가 어디서 재배되었는지 또는 어떻게 가공되었는지, 재배자들은 이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같은 것들이죠. 소규모 농장은 재배 면적이 좁으니 보다 세심한 관리와 다양한 품종 또는 재미난 가공 같은 것들로 이목을 끌고 있고, 브라질과 같은 엄청난 대농은 이렇게 많은 커피 나무들을 재배하기 위해서 다른 전략을 세웠을 겁니다. 자, 만약 작은 농장은 88점, 브라질 같은 큰 농장은 82점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우리는 작은 농장을 스페셜티 커피로 분류하겠죠. 근데 커피의 점수는 다르지만 그들이 커피를 대하는 열정이나 관심은 다르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는 같은 열정으로 커피를 재배하고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스페셜티 커피를 추구하는 저는 특별히 비싸거나 게이샤, 경매 커피만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럼 제가 생두를 선별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몇 해 전에는 마이크로 로스터리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정말 작은 생두 회사들이 많아졌습니다. 스페셜티 커피가 성장하면서 재배자도 그렇고 소비자인 우리도 그렇고 다품종 소량을 선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생두를 가져오는 회사들도 많아졌고, 오히려 적은 양일수록 항공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더 낮아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수천 개나 되는 커피를 일일이 샘플링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선별할까요? 첫 번째로 생각해봐야 할 것은 어떤 향미의 커피가 필요한가입니다. 이건 단순히 내 취향일 수도 또는 매장의 규칙일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략 5종류의 싱글을 구비하는데요. 에티오피아 내추럴, 워시드, 그리고 고소한 커피 라인업 하나, 가양 커피 하나, 그리고 과일 톤을 가진 커피 하나, 이렇게 구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취향을 만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향미 그룹들을 구성하고 있죠. 그래서 단순히 커피 점수나 생두사들이 제공하는 향미 노트만 보고 커피를 고르기에 너무 많기 때문에 먼저 이 범위를 좁히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만약 과일 느낌의 커피를 소개하고 싶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과일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죠. 크게 베리류, 열대과일류, 시트러스 계열, 핵과류,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제가 베리류의 향미를 가진 커피를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딸기나 블루베리 계열의 커피는 에티오피아 내추럴, 포도나 건포도, 크랜베리, 블랙베리 같은 계열은 내추럴 가공, 무산소 가공 또는 탄산 침용 가공 같은 커피를 우선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품종에 관계없이 이 가공 단계가 커피 향미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품종은 참고사항으로만 봐주시고 가공 방법 위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워시드 가공의 경우 시트러스 계열이나 잔잔한 핵과류 같은 향미를 가진 커피가 많고, 내추럴 계열은 베리류나 새콤한 시트러스, 말린 과일 계열이 더 드러나는 편입니다. 이렇게 큰 과일 카테고리를 선택했으면 이제 생두 수입 연도, 생두사의 짧은 설명, 가격 등을 참고합니다. 그리고 다음도 중요한데요. 베리류의 노트가 적혀 있다고 그 커피가 베리류의 향미만 갖고 있진 않습니다. 분명 다른 향미도 같이 있을 텐데 이 다른 향미가 우리가 원하는 베리 향미와 잘 어우러져야 매력적인
커피가 됩니다. 또는 베리 향미가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그 강도가 약해서 다른 향미가 더 돋보일 수 있고, 식으면 베리 향미가 사라져서 전혀 다른 커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경험상 베리와 시나몬, 견과류, 와인이, 초콜릿 같은 노트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무산소 발효의 경우 발효치가 뜰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 발효치는 우리한테 있어서 좀 부정적으로 여겨지곤 하는데요. 된장이랑 춘장 같은 향미를 가지는 이 발효치가 어떤 화합물 때문인지는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이 때문에 무산소 발효가 한창 나오던 2020년, 2021년에는 무산소 발효만 적혀 있어도 기피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실 마셔보기 전까지는 이 발효치를 예측할 수 없지만, 저는 72시간에서 96시간 같은 장시간 발효나 탄산 침용, 그리고 생두색이 고르지 못하고 되게 노르스름하거나 불그스름하면 발효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자, 이제 이런 기준을 통해서 한 4종류 정도의 생두들을 로스팅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굳이 샘플 로스팅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산미와 커피가 가진 캐릭터를 잘 드러내기 위해서 라이트 또는 라이트 미디움으로 로스팅 포인트를 설정합니다. 로스팅 프로파일은 로스터기와 생두에 따라 다르지만 1차 파핑은 7분에서 7분 초중반으로 설정하고, 디벨롭 타임은 1분에서 1분 30초가량 진행합니다. 그렇게 총 로스팅 시간은 8분에서 약 9분 정도입니다.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는 디벨롭 타임을 조금 짧게 가져가도 괜찮은데, 중남미나 다른 아프리카 계열은 조금 더 길게 가져가시는 걸 권합니다. 자칫하면 풋내나는 언더 디벨롭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커피를 평가하는 방법은 커핑이 일반적입니다. 많은 로스터, 바리스타들도 애용하는 방법일 텐데요. 커핑은 침출식 방법으로 많은 커피들을 한 번에 테스팅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필터로 여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커피 본연의 향미를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커피를 셀렉할 때 커핑을 잘 하지 않는 편인데요. 대신 우리가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인 브루잉으로 커피를 선택합니다. 종이 필터로 커피를 한번 거르는 방식은 촉감과 농도감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때문에 커핑이 아닌 브루잉으로 커피를 판단해서 이것을 팔지 말지 결정합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테스트할 때도 그냥 마시는 것보다 빨대를 통해 테스트하는 이유도 소비자들 대부분이 빨대를 통해 커피를 마시기 때문이죠. 커핑은 디펙트를 판단하는 용도로 진행하거나 컵들의 일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진행합니다. 그렇게 따뜻한 브루잉과 아이스 브루잉으로 테스트를 진행하고, 따뜻한 커피는 1대 15, 아이스는 1대 11로 진행합니다. 아이스는 얼음이 녹기 때문에 조금 진하게 내리는 거죠. 이렇게 테스트를 3일 정도 진행하면서 에이징에 따라서 커피 맛이 어떻게 변하는지 판단합니다. 커피 가격의 경우는 비싼 커피가 물론 맛있을 수도 있지만, 커피는 소비자의 기호가 굉장히 다양한 편이라서 꼭 비싼 커피를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고소한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도 많은데, 고소한 커피를 좋아하신다면 비교적 저렴한 커피로도 충분히 만족감을 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게이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인데요. 우리가 게이샤에서 기대하는 향미는 자스민이나 시트러스 계열, 아카시아 같은 굉장히 플로럴한 향미들인데, 이런 향미들이 비교적 저가 게이샤에서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름만 게이샤일 뿐이죠. 따라서 게이샤 커피를 사용하실 거라면 가격대가 조금 높은 게이샤들을 사용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 내용으로 여러분들 생두 선택에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카데믹 커피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